누가 성공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에는. 1억 투자한 사람. 맞습니다. 1억 투자한 사람이 성공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 사람은 100% 긍정의 마인드를 가지고 내가 5천만 원을 차용을 해서 1억을 투자해서 나는 꼭 성공을 해야만 이 5천만 원 빌린 것도 내가 갚을 수 있고 내가 성공할 수 있다. 나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해서 이분은 성공을 했어요. 근데 3천만 원을 은행에 예치를 해놓고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서 2천만 원을 투자했던 사람은 만약이라는 부정적인 생각, 만약에 실패할 수 있다라는 그 생각이 이 뇌에 남아 있었기 때문에 결국 이 친구는 실패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을 여러분 이해를 하실 수 있겠죠?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들의 장점은 온 몸이 긍정의 세포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몸속에 긍정의 세포가 얼마만큼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업에 성공할 수 있다는 거죠. 보면은 이 긍정의 힘은 정말 대단합니다. 그 모 대학에서 실험을 해봤어요. 당뇨병 환자에게 물을 6개월 동안 먹이면서 이 물은 당뇨에 특효약이다 해서 먹였어요. 근데 정말 6개월 후에 이 사람의 당뇨가 굉장히 좋아지고 거의 완치에 가까울 정도로 좋아졌다라는 겁니다. 그건 어떤 힘일까요? 바로 긍정의 힘이죠. 아, 내가 이거 먹으면 낫는다라는 그 긍정의 그 효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일을 하실 때 이 긍정의 힘이라는 것은 성공 에너지를 보급하는 창고다. 그러니까 에너지가 막 솟구치는 거죠. 근데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 힘이 빠지고 맥이 빠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 보셨죠? 실제 사례를 보면요. 의사가 오진을 했어. 근데 이 사람은 3개월에 죽는다는 거예요. 또 이 사람이 또 이제 다른 병을 또 가봤어요. 마치 거기서 똑같이 오진을 한 겁니다. 3개월에 죽는다. 이렇게 됐어요. 그랬을 때 그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정상적인 진료를 받기 전에는 사망할 수도 있다라는, 죽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오진에 의해서 죽는 사람도 가끔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실 때는 항상 긍정의 그 마인드를 가지고 일을 하시게 되면은 정말 거짓말처럼 내 몸에서 막 이렇게 생기가 돋고 뭔가 용기가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할 때 긍정의 마인드를 가지고 해보자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보습을 칠 때 보면 낙장불입이라는 게 있어요. 이 낙장불입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 아시죠? 뭡니까? 낙장불입이 내가 예를 들어서 그 이를 먹으려고 했는데 잘못해서 굴을 냈어요. 그럼 이거 잘못냈네 하면 다시 가져올 수 있어요, 없어요? 다시 못 가져오는 거죠. 그걸 갖다 이제 낙장불입이라고 하는데 이걸 우리가 주위에서 설명하면 이 순간의 실수가 큰 결과를 초래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결정을 할 때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거 잘못 내가 한번 냈다가 가질 수 없으면 결국은 그걸로 인해서 내가 손해를 본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FOT라는 게 무슨 뜻인지 아시죠? 진실의 순간을 이야기하는데 한 번 실수가 돌아오지 않는 고객을 만든다는 거죠. 자, 여기 고객이 한 번 왔는데 여기 와보니까 분위기가 정말 자기가 볼 때 분위기가 안 좋아. 그러면 그 사람이 사업을 하러 왔는데 실제로 여기 분위기를 보니까 아닌 것 같아. 그러면 그 사람은 돌아가겠죠? 그럼 그 다음에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아주 사소한 우리가 실수가 결국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고객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100-1은 얼마입니까? 100-1이 얼마예요? 네? 99죠? 그게 99가 아니라는 거예요. 100-1은 제로라는 겁니다. 한 번 실수는 제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이나 기업은 실수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회사가 다시 희생할 수 없는 그런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고소를 치다 보면 뭐 여러분 미나토도 치고 그랬잖아요. 패를 보니까 먹을 게 없어. 먹을 게. 그럼 옆에서 자꾸 빨리 먹으라고 그래. 빨리 하라고. 이 사람 뭐 경로당마토 치나 막 이런 식으로 막 빨리 하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 눈을 모르면 막 한창 뜸을 들여요. 그런데 옆에서 야 아무것도 없으면 비풍초 똥팔삼수로 내라고 이렇게 얘기한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고수를 배울 때 이게 무슨 뜻인가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비가 있어. 초도 있고. 그럼 이 순서대로, 순서에 의해서 비가 있으면 비를 내라는 뜻이에요. 요 5가지 중에, 6가지 중에 맨 앞에 내는 게 비고, 또 그 다음에 없을 때는 숭을 내라는 거죠. 숭도 없으면 초를 내고, 초도 없으면 똥을 내라는 거죠. 이건 뭐냐면, 어떤 룰이 정해져 있으면 내가 일하는데 굉장히 편리한 거예요. 고민할 게 없다라는 거죠. 아, 없으면 비를 내면 되고, 비도 없어? 그럼 뭘 내야 돼? 숭을 내야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그 어떤 룰에 의해서 우리가 일을 하게 되면 편리하다. 그게 뭐냐면 바로 시스템이라는 거죠. 그래서 시스템은 뭐냐면, 시스템은 기업을 살리고 기업에 돈을 벌어주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시스템이 없으면 엄청 어렵죠. 일하기가. 만약에 방송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 저 부산까지 어떻게 연락을 해야 되겠어요? 굉장히 어렵죠. 뭐 전화를 한다든지 아니면 카톡을 보내서 장문에 뭐 글을 보낸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건 뭐냐면 우선순위에 대해서 알아야만 위기사항을 여러분들이 돌파할 수 있다,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걸 이제 우리가 기업에 비유하면 구조조정이라고 하죠. 구조조정. 이 구조조정을 잘하는 기업들은 계속 성장 발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구조조정을 그 때에 맞춰서 못하면 기업이 도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우리가 이제 현장에 돌아와서 어떤 일을 할 때, 선객 우선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선객 우선의 법칙. 자, 그러면 우선 여러분들이 사업을 할 때, 비즈니스를 할 때, 이 듣는 걸 잘 안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건성으로 듣거나, 뭐 다 아는 내용인데, 이런 식으로 흘려서 넘어가는 경우가 종종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충분히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리고 반드시 표현을 하라는 거죠. 표현. 근데 무슨 얘기를 하면은 입 딱 다물고 그냥 눈만 깍깍하고 가만히 있으면은 나중에 이렇게 이야기하던 사람이 이축이 돼서 말을 못해요. 아, 이 사람이 내가 하는 말이 기분 나쁜가? 아니면 내가 뭐 내 말이 싫은가? 이런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상대가. 그럼 고개를 끄덕끄덕 해주고 이 반응을 보여줘야 돼요, 상대에게. 그것이 비즈니스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자, 그럼 소중한 건 먼저 하기. 여기에서 일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긴급하지 않지만 건강, 이런 독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순간에 정말 우리가 뭐 밤새 안녕한다고 건강했던 사람이 밤새 안녕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여러분들 주변에. 저희 집 주변에도 어제까지 가서 노래방 가서 노래하고 했던 분이 그 다음날 돌아갔었다는 거예요. 아주 젊은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런 걸 봤을 때 중요한 것 같지 않지만 굉장히 중요한 게 뭐예요? 건강이죠. 건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기회를 발굴을 위해서 준비하고 할 때는 여러분들이 그 인맥지도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인맥지도. 그건 뭐냐면 인과관계 구축을 여러분들이 잘 하셔야만 성공할 수 있다. 과거에 제가 그 유통을 처음 시작을 했을 때 처음에는 그 제가 이제 정주영 뭐 회장이 고인이 되셨지만 이분이 정말 그 닉네임이 있죠. 회복이나 했어? 이런 이야기를 해서 수많은 박사를 보내주고 했는데 이분 이야기를 제가 어느 날 그 교육을 한번 받아봤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저한테 이런 얘기하는 거죠. 평생 월급쟁이에서는 돈을 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판매는 못해도 장사는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장사를 해야 돈을 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생명과학, 한국생명과학 연구소에 13년 일을 하다가 나왔어요. 나와서 이제 뭐, 지금 현재 우리나라 그 대기업이죠. 이제 방판회사 중에는. 거길 제가 들어갔어요. 거기가 이제 뭐냐면, 본부 사장제도로, 이제 운영을 하는 거죠. 그 당시 이제 방판회사로서는 뭐, 제일 큰 회사죠. 지금 현재도. 근데 거기에 가서 이제 판매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판매를 하려고 보니까,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바로 그 생각의 차이인데요. 아, 내가 이거 뭐 세일즈맨이야? 아니야? 이거 아는 사람들 만나서 어떻게 물건을 팔지? 친구들 만나서 어떻게 이야기하지? 뭐 이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자꾸 창피한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모르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전혀 모르는 사람을 만나니까 창피한 것도 없어요. 가서 할 얘기 다 하고. 근데 판매가 이루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그 전문가들 그 세미나나 이런 거 들어보니까 그건 이제 캔버싱이라고 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100명을 만나면 이 1명 정도 성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아주 그 룰이 있어요. 판매 기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 5가지 기본 원칙이 있어요. 그대로만 하면은 성공을 할 수가 있어요. 누구든지.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방법을 바꿨어요. 방법을 바꿨는데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아, 내가 지금 사업하는 게 그냥 단순히 내가 영업하는 게 아니고, 아, 내가 이 사장으로 일을 하는 거다. 자, 회사가 본부 사장대로 운영을 하는데 회사가 모든 걸 다 지원해주고 나는 그걸 가지고 내가 이 사업을 한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제 막 다 이렇게 연락을 한 겁니다. 내가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 그러니 앞으로 이게 필요할 땐 나한테 연락을 하라. 여러분들 예를 들어 삼성전자 대리점을 한다고 했을 때, 나 삼성전자 대리점 명동에다가 가게 냈다라고 떳떳하게 말씀드릴 수 있죠. 아는 분들에게. 똑같은 개념을 생각을 하시면 돼요. 내가 웨이브예요. 네이버에 한번 검색해봐라. 내가 그거 대리점하고 있다. 내가 총판하고 있다. 그러니까 유사제품이 뭐 내가 살려고 했을 때 나한테 이걸 구매하라 이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다 알려야 돼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 사람들이 아, 얘가 이런 거 하고 있구나. 이거 기억하고 있다가 그 분야에 그게 필요할 때는 나한테 연락이 와요. 다른 데로 연락 안 하는데 나한테 연락이 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게 이제 지도를 그리는 거죠. 인맥 지도를.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어요. 그 당시에. 뭐 개인으로 치면 누적으로 해서 한 10억 정도를 판매했으니까 맨투맨으로 그럼 적게 판매한 건 아니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조직을 만들고 조직을 통해서 판매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정말 참 재미있더라고요. 내가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내가 피곤해서 누워있는 사이에도 그 조직에 의해서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사업이든 간에 나 혼자 하는 일은 한 분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나하고 연관된 그 구성원들에 의해서 판매가 이루어지고 그걸로 인해서 나의 소득이 창출이 된다라는 거. 자, 그럼 이제 오늘 시간을 또 다음 넘어가면 우리가 이제 어떤 일을 할 때 뭔가 순서를 모르면은 실제로 엄청나게 일하는데 지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고수톱을 칠 때 이제 패를 잡는다 그러죠. 패 잡는 게 뭐예요? 내가 이제 패를 잡는다는 건 이제 그걸 뭐래 선이라고도 하는데 내가 패를 잡고 내가 돌리면은 나한테 어떤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서로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서로 하려고 하니까 순서를 정해야 되는데 룰이 없으면 서로 한다고 난리가 치겠죠. 놀 때는 하는 거예요. 밤일 납작. 야, 그래 밤일 납작으로 정하자. 그래서 하트 이렇게 엎어놓고 그중에 하나씩 뽑아요. 뽑아가지고 밤에는 일을 가진 사람이 이제 패를 잡고 낮에는 장을 잡은 사람이 패를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하지 않습니다. 아, 내가 했으면 좋았을 텐데 뭐 마음들이 다 인정을 하고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일은 때에 맞도록 때에 맞는 행동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뭐 많이 그 이야기 들은 것도 있지만 메뚜기도 한철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자, 권초도 태양이 비칠 때 말리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머뭇머뭇거리는 동안에 세월은 가고 세월이 가는 동안 우리는 늙어가고 늙는다는 거는 죽음으로 가까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요즘 뭐 이야기 들어보니까 60대면 60km로 달린다는 거예요. 무덤을 향해서. 70대는 70km로 달린다고 그래요. 90대는 90km로 무덤을 향해 달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차피 이 사업을 시작을 했다고 하면은 여기에 뭐 총판 하시는 분도 있고 대전 하시는 분도 계신데 우리가 고수습에서 이 광 하나가 들어오면 아주 어깨에 힘이 들어가요. 광이 들어오면. 그러니까 그 광이 들어오면 힘이 들어간다는 건 뭐냐면 우리 사업에서 말하는 여러분들이 광을 가진 것처럼 힘을 가지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업무 지식, 이 상품 지식 이런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상품 지식이 없으면 누구한테 만나서 설명을 하는데 질문에 답변을 못하게 되면요 괜히 기가 죽고 판매 활동에 지장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 정확한 설명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웨이브 케어가 뭡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 설명을 하려니까 뭐가 필요해요? 상품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설명을 잘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이 설명을 못하면 판매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여기 지금 안 나오는데. 자, 설명은 뭡니까? 내가 상품에 대한 지식을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설명을 한다는 건 뭐예요? 상대를 납득을 시킨 거죠. 이 납득이 뭐예요? 이해를 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면 설명 플러스 납득이 되면 이제 설득이 되는 거죠. 이 설득은 뭡니까? 믿게 만든다는 거예요. 믿게. 자, 그래서 믿게 만들면 아, 이 기계가 우리 집에 필요하다. 우리 집안의 건강에 이익이 있다.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 야, 이거 우리 집에 꼭 필요해. 이거 하나 사야겠어. 하면은 지불의 고통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지불의 고통이 사라진다는 건 뭐예요? 아, 이거 하나 삼으로써 우리 집에 우리 집사람, 나를 비롯해서 이거 하루에 20분씩 2번 정도만 하면 예를 들어서 요실금도 없어지고 전립선도 좋아지고 화장실 자주 가는 것도 없어지고 야, 이거 너무 좋다. 그랬을 때는 이 지불의 고통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이 과정을 생략하고 만약에 아는 사람끼리 내 얼굴 보고 한번 사 이렇게 하면은 나중에 이분이요 거기 앉아서 20분 동안 앉아서 계속 내욕을 합니다. 아, 이 사람이 와가지고 말이야 돈 든데 와가지고 아는 처지 안 사줄 수도 없고 사긴 샀는데 하면서 계속 부정적인 그 주파수를 보내는 거야 나한테. 근데 이거 내가 완벽하게 이해하고 샀더니 야, 정말 너무 좋네. 이거 하고 나니까 정말 화장실도 3번 갔고 2번밖에 안 가고 너무 좋은 것 같아. 너무 잘했어. 그러면서 나한테 좋은 그 주파수를 보내는 거죠. 이거 할 때마다 내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설명을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직한 판매를, 완전 판매를 함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 발생되는 게 뭐냐면 추천 오다가 나옵니다. 추천 오다가 뭔지 아시죠? 나한테 제품을 구매한 사람이 사용하니까 너무 좋아서 그 사람을 통해서 추천 오다가 나오잖아요. 제가 아까 10억을 판매했다고 하는 건 그런 식의 판매가 계속 연결되다 보니까 좋은 인맥 지도가 그려지더라는 거죠. 자, 여러분, 이 17세기 영국 상류추의 평생 정보 수집량이 지금 현재는 뉴욕타임즈 하루 정보량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옛날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면 지금하고 바뀐 게 뭐냐면 여러분 옛날에 멀리 있는 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 얼마 만에 답장이 왔어요 보통? 편지를 보냈을 때 보통 한 2주 이상 걸렸죠. 편지 보내 답장을 받는 2주 이상 걸렸어요. 근데 요즘은 내가 그 친구에게 소식을 전화를 하고 하면은 얼마 만이면 전화할 수 있어요? 몇 촉은 되죠, 몇 촉은 돼요. 이렇게 지금 시대가 바뀌었어요. 그건 뭐냐면 이제 지금 4차 산업혁명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자, 4차 산업혁명이 뭡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속전속결이에요. 그러니까 초연결, 초인식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아직도 아날로그로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자, 빨리 연결하고 빨리 인식이 돼야
빨리 뭔가 구매도 이루어지고 뭔가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이게 아날로그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옛날처럼.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 상품에 대한 지식을 얼마만큼 많이 아느냐, 깊이 알수록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즘에 보니까 그 전에 보면 누구지 이세돌이가 인공지능하고 바둑을 뒀죠. 바둑을 둬서 딱 한 번 이겼어요. 다 깨지고. 근데 결국은 뭐냐면 이 인공지능을 사람이 따라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 인공지능을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이 만들었는데 사람이 그 인공지능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럼 요즘에 한번 보세요. 분당선도 가보시면 지금 무인으로 운행하는 거 있죠. 무인으로 운행하는 게 있어요. 분당선 가보면. 그럼 앞으로 제일 먼저 없어지는 게 뭐냐? 이제 버스 기사들이 없어질 거고, 택시 기사, 그 다음에 자가용 기사들이 다 없어져요. 기사들이. 뭘로 하냐면 다 무인으로 다 이제 움직이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4차 산업혁명의 시작이고 앞으로 그런 날이 온다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이 직업은요, 인공지능이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웨이브 케어를 인공지능이 가서 사람한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다니면서? 불가능한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이 사업은 인공지능 시대가 온다 하더라도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없는 사업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공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다. 이렇게 이제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이제 우리가 고라는 게 있어요. 보도를 치다 보면 고. 이 고는 뭡니까? 우리가 횡단보도를 건너갈 때 무슨 불이 들어오면 건너가야 돼요? 녹색 불이 들어와야 건너가야 되죠. 근데 적색 불이 들어왔을 때 건너가다 사고 나면 어떻게 돼요? 누구 책임이죠? 내 책임이라는 거죠. 그래서 고객이 우리 회사를 끊임없이 방문해서 우리 제품을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드는 기술이 필요하다. 어느 주막에 개를 키우는데 사람이 오면 개가 짖어요, 안 짖어요? 막 짖어대요. 개가 막 짖으면 그 주인은 어떤 생각을 합니까? 누가 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여기 개를 기르고 나서 보니까 손님이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손님이 자꾸 줄어들어. 다른 데로 다 가고. 그래서 이 주인이 가만히 보니까 이 개가 계속 짖는데도 불구하고 주인은 개가 사람이 오면 짖지 이렇게 생각하고 그걸 넘어가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사람들이 왔는데 막 개가 짖으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무서워서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주인은 사람이 오면 개가 짖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걸 갖다 이제 구맹주사려고 하는데 그래서 결국 술이 팔리지 않아서 쉰다는 얘기예요. 근데 마찬가지로 우리 사업장에서도 이렇게 개처럼 막 튀겨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여기 왔던 분이 그거에 대한 이미지가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나빠요. 그럼 그 다음에 그 회사 가보니까 아니야 이렇게 이제 소문이 나게 되면 그걸 우리가 이제 부전 효과라고 그러죠.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이제 안 오는 거죠. 그래서 신규 고객 창출이 어렵고 지속적인 고객 관리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평생 고객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는 고객을 회원하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그건 뭐냐면 고객을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거죠. 항상. 내가 당장 지금 현재 어떤 효과를 기대하지 마시고 어떤 이야기 할 때마다 맞장구 쳐주고 상대를 기분 좋게 해주고 칭찬해주고 특히 여성들은요 칭찬해주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90%가 뭐냐면 감성이 있어요. 여자들은 95%가. 남자들은 반대예요. 감성이 95%가 아니라 거꾸로 5%가 감성이에요. 여자하고 정반대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러한 부분들을 하루아침에 이런 걸 다 우리가 터득할 수 없지만은 여러분들이 이 고소득 경영이라는 고소득과 비율에서 여러분들이 조금씩만 뭔가 이렇게 그 마음에 와 닿는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한번 실천에 옮겨보세요. 그래서 고소득을 칠 때 보면 쓰리고라는 게 있는데 이 쓰리고를 하면 큰 돈을 벌어요. 근데 잘못하면 폼 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쓰리고를 해야 이제 돈을 버는데 이제 쓰리고라는 건 뭐냐면 그 완고, 투고, 쓰리고가 있어요. 그래서 쓰리고를 해서 만약에 내가 점수가 나오면 이게 따따블로 받게 돼 있어요. 받는 거를. 그러니까 엄청난 돈을 버는 거예요, 한 번에.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들이 사업을 할 때는 이 쓰리고라는 것도 한번 여러분이 염두에 두시고 이러한 내용을 숙제해서 한번 여러분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피막이라는 게 있어요. 피막이 뭐냐면 구두를 치다가 보면은 이 피가 별로 하찮은 것 같지만 이 피로 인해서 정말 피막을 쓰는 경우가 있어요. 피를 6장 이상을 가져오지 못하면 내가 2배로 내야 돼요. 그게 이제 룰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쩔 수 없이 누구도 그걸 다 인정을 하는 거예요. 룰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하찮은 일이라도 여러분들이 역지사지로 보고 고객을 배려하는 마음부터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불만 고객을 없애야 돼요. 이 불만 고객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전 효과가 아주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회사가 그런 사람이 많을수록 회사는 성장하기가 어렵습니다. 과거에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 뭐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뭐 비행기 가지고 막 넘어온 분이 있죠. 이웅평 씨라고 아세요? 기억나세요? 네. 그때 뭡니까 민방위 대장이 막 숨 넘어가는 소리 나온 거 보셨죠? 국민 여러분, 이 상황은 실제 상황이다 하고 막 방문한 거 보셨죠? 저도 그때 막 수영장에 들어갔다 막 튀어나오고 막 그랬는데, 그때 인천에서 막 이제 서울로 들어온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인천 상황 어떻냐? 그랬더니 말도 막 불바다에서 이렇게 한마디 한 거예요. 그 말이 어디까지 가냐면 저 사람까지 다 불바다가 됐다고, 인천이. 근데 실제로는 불바다가 아니었어요. 그냥 기순에 와가지고 착륙해서 그 사람은 이제 정상적으로 기술을 한 사람인데, 그렇게 말 한마디 누군가가 한 것이 전국으로 다 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을 하찮은 고객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만약에 오해가 생기면 그 사람을 다 이해를 시켜서 보내야 됩니다. 제가 이 사업을 할 때 맨날 이제 이제 아침마다 나와서 교육받고 이렇게 하는데, 이분이 다들 싫어해요, 옆에 사람들이. 저 사람 좀 안 나왔으면 좋겠다,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만나서 특별 상담을 했어요. 조직에서는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꼭 끌고 가야 될 사람이 있어요. 꼭 끌고 갈 사람. 근데 보니까 너무 사람이 부정적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을 외면해. 그런 사람들은 특수 교정교육을 시켜서 끌고 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을 불렀어요. 지금 주변에 이런 분들이 자꾸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이분이 그러면 내가 그만두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한 달 정도 이렇게 전철, 그 당시에 뭐 이제 IMF 사건도 있었고 그래서 한 달 정도 출근하는데, 지금 지하철 같은 경우는 한 달에 얼마 정도 들어가죠? 아침 출근하고 퇴근하고 할 때 한 달에 한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10만 원. 10만 원? 2만 원. 10만 원 아니고. 한 2, 30만 원 안 들어가요? 교통비? 안 들어가요? 2만 원이면 돼요? 한 달에? 한 7, 8만 원. 그래요? 하여튼 그러면 이제 제가 봉투에 담아서 돈을 좀 교통비라도 쓰라고 해서 좀 보냈어요. 근데 이분이 나가서 한 1년 가까이 됐던가? 그랬더니 저기 방금 어디 신세계 백화점에 300만 원짜리를 27배 오다를 해갖고 갖고 왔어요, 저한테. 그때 너무너무 자기가 참 눈물 날 정도로 고마웠다 하면서 그렇게 이제 그게 다시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돌아왔는데, 결국은 우리 인과관계라는 게 남한테 절대적으로 뭐 이렇게 책잡질을 할 필요가 없어요. 말 한마디에 천냥빛 갚는다고 했잖아요. 이왕이면 좋은 말 해서 보내는 게 좋은데, 막 좀 기분 나쁘게 얘기해서 보내면 그 사람이 언젠가는 자기가 막 벼르고 있어요. 너 한번 두고 보자. 그러다 보면 살인사건도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할 때는 항상 동력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보수적으로 또 이렇게 치다 보면 이제 싹쓸이라는 기회가 있는데, 싹쓸이라는 건 뭐냐면요, 옆에 사람의 협조가 없으면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옆에 사람이 여기 이렇게 배를 가져가서 한 장이 남아있을 때, 두 장이 남아있을 때 내가 먹고 그 다음에 패를 제꼈을 때 그게 이제 나오면 다 그걸 싹쓸이라고 그러는데, 이걸 갖다가 이제 사람들이 도랑치고 가재 잡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러한 기회는 누구한테나 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자, 여기 계신 분들은 같은 가족이고 다 각각의 사업자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죠. 그럼 서로 이렇게 윈윈하는 그 전략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시기질투할 게 아니라 잘하는 사람은 잘하는 대로, 못하는 사람 못하는 대로 서로 이렇게
인연해서 같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돼요. 이제 그 독박이라는 게 있는데 이 독박은 뭐냐면 옆에 사람이 잘못하면 나까지 피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 없이 막 내다보면은 옆에 사람이 다 피해를 보니까 이 룰을 정했어요. 만약에 옆에서 잘못 내서 그걸로 인해서 만약에 게임이 끝났다. 그러면 그 사람이 다 독박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부실 경영의 책임을 물어서 당신이 여기 같이 구성원들에 대한 피해를 보상하다 해서 이제 독박을 이제 세우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가 비단 이 고수들에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이런 기업에서도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서로의 담합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쇼당이라는 게 있어요. 자, 여기서 내가 뭘 내면 분명히 이거는 내가 독박을 써. 요거 내면 옆에 사람이 바로 가져가게 돼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해요? 내가 갖고 있는 패를 다 보여주고, 두 개를 보여주고, 나 이거 이제 얘기를 한 거죠. 둘 중에 하나 있다. 그럼 쇼당을 받는다고 하면은, 받는 사람이 잘못되면 다 독박을 쓰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다시 그 기회를 주는 거죠. 타협의 기회를. 그러니까 이런 그 고수들의 경영 이론을 여러분들이 사업에 적용하면 여러분도 성공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스톱은 적당한 기회에 스톱을 해야 되는데 이 스톱을 하지 않고 잘못하면 내가 어떻게 돼요? 사업을 하다 보면 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오해도 안 생기는 거고 우리가 이런 얘기 있잖아요. 어떤 내가 말을 할 때 그 말에 대한 뜻풀이를 3번을 하라는 거예요. 3번. 3번을 하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상대가 이해를 하고 오해가 안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항상 행동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라는 겁니다. 자, 제가 오늘 그 준비한 것은 고소득 경영과 이제 그 고객 관리인데요. 이제 서비스 정신에 대해서 잠깐 좀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 이제 과거에 번개 그 고려대학교 그 철가방 김대중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원래 조태훈인데, 이 사람이 그 번개로 유명한데, 고려대학교에서 그 사회를 보는 사람이 담배불을 딱 붙이는 순간에 짜장면을 시키면 담배 한 대 태우는 것보다 더 빨리 온다 해서 번개예요. 굉장히 빠르죠. 이 사람이 이 짜장면 배달로 인해서 나중에 이제 출장 이런 강연도 나가고 해갖고 서비스 정신에 대한 강연도 나가고 해서 연봉 10억을 넘게 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스토리와 함께 간단히 여러분들 판매 전략과 함께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 번개 신화 노하우는 입선전 효과의 극대화를 이제 시키는 거죠. 이건 뭐냐면 주문이 많이 왔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 그리고 이분은 그 아이디어를 자기 학번을 가지고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이 학번을 적어놨어요. 그거를.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짜장면을 배달하지만 이 시장을 이 사람이 세분화해서 전략을 어떻게 짰냐면, 자, 교수와 학생이 동시에 주문이 왔어요. 이랬을 때는 누구한테 먼저 갖다 줘야 될까? 여러분 같으면 누구한테 먼저 줘야 되겠어요? 학생과 교수가 동시에 주문이 왔어요. 누구한테 줘야 되겠어요? 먼저. 자, 여기서 보면 교수한테 먼저 갖다 줘야 되겠죠. 왜냐하면 교수는 시간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다음 강의를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교수에 먼저 갖다 주고, 학생들은 조금 늦어도 내가 약을 많이 가져오라고 조금 늦었다면 학생들은 다 이해하고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짜장면을 배달하는 사람이지만 항상 Y라는 질문을 던졌어요. Y라는 질문. 자, 예를 들어 짜장면하고 만두하고 배달했는데 만두가 맛이 없으니까 남겨. 안 먹어. 그럼 이 사람은 그냥 갖고 오면 되는데 이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Y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이거 왜 안 먹었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 안 먹었지라는 그 생각을 하게 되면서 거기서 뭔가 이제 아이디어가 나온 거죠. 자, 그래서 이 사람은 차별화를 한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주변에 2km까지만 배달이 되는데 짜장면 두니까, 이 사람은 장거리 배달을 어떻게 했냐면 면 따로 소스 따로 가져간 거예요. 그래서 5km까지 갔어요.
그럼 거기 가서 바로 도움을 대표로 바로 넣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쟁반 짜장이 효시가 된 거죠. 이 사람이 중학교밖에 안 나왔어요. 그런데 항상 Y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끊임없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엄청나게 이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이죠. 짜장면을 배달하면서. 자, 또 하나 볼까요? 자, 서비스 정신이 뭐냐? 자, 의사들이 짜장면을 시켰어. 가져갔어. 근데 의사가 없어요. 왜? 수술 들어간 거거든. 그럼 어떻게 해요? 거기서 비벼놔요. 불지 않게끔. 이거 비벼놓고 나오면서 주변에 구문, 신문 보고 이제 오래된 거린 거 다 치워주고 이렇게 이제 하는 거. 그럼 짜장면이 안 불어요. 비벼놓으면. 그리고 이제 신문을 보고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비벼놓고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문을 놓고 가세요 하면 이 사람은 신문 보다 10분, 20분 이렇게 늦게 먹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또 사무실에 들어갔을 때는 쓰레기나 구신문을 치워줬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짜장면도 AS가 발생이 되는데 언제 AS가 발생이 될까요? 짜장면 같은 경우는 AS가 언제 발생이 될까요? 뭐 이물질이 나오거나 이런 경우. 그럼 막 전화 와서 난리 치는 겁니다. 그 사장 갖고 하면서 고객들이. 그러면 이 사람 김대중 씨가 자기가 가서 사진을 하는 거예요. 내가 배달할 때 배달 중에 이게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하고 이거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이렇게 가서 사과하고 그랬어요. 이 친구가. 이런 식으로 서비스 정신이 아주 굉장히 좋았죠. 그래서 이제 판촉물의 변화가 어떻게 생겼냐면 되게 이제 짜장면을 시키면은 뭘 가져와요? 되게 옛날에 보면 되게 성냥, 요지, 병따 이런 걸 줬어요. 근데 이 친구는 왜 이런 걸 줄까 생각을 하면서 되게 업체에서는 누가 저기 짜장면을 시켜요? 경리나 이런 분들이 시키죠. 그러니까 경리 여자들이거든요. 여자들이 할 때 좋은 이 스타킹 같은 거를 외모자 스타킹을 갖다 줬어요. 그럼 되게 여러분들 짜장면집 여러 군데 있으니까 전화하면 통화 중이면 어떻게 다른 데 돌리죠.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통화 중이어도 일로 전화를 합니다. 왜? 왜 일로 전화할까요? 올 때 스타킹을 가져오니까. 스타킹을 갖다 주니까. 그 적은 거지만 스타킹을 갖다 주니까 일로 계속 전화를 돌리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거는 영업 마인드예요. 이런 생각을 항상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품 믹스 전략. 자, 웨이브 케어하고 뭐하고 전복을 시킬까? 이런 생각도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짜장면 플러스 짬뽕 해서 이걸 뭐라고 그래요? 짜짬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들 중국집에 가면 메뉴 갖다 보면 어떻게 해요? 뭐 드실래 하면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고민하죠. 잠깐. 그 이 사람이 아니 이거 고객들 올 때마다 다 이게 이거 초이스하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이 사람이 뭐를 만들었냐면 짜장이라는 거를 하나 만들어서 그릇을 반을 나눠가지고 한쪽은 짜장, 한쪽은 짬뽕을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고객들이 식사하러 갔다가 뭐 먹을래요 하면 짬뽕도 먹고 짜장도 먹고 짜짱 드세요. 그래, 짜짱. 그거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그거 이 사람이 아이디어로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릇 회사가 대박을 난 겁니다. 이 친구 때문에. 그래서 크게 성공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자, 이렇게 갖다 주니까 물질 입구에 요거 먹고 좀 배가 고플 것 같아. 좀. 그래서 여기에다 이제 짬뽕 국물을 갖다 주고 밥을 줬어요. 그러니까 밥하고 짬뽕하고 같이 먹으니까 배가 든든하죠. 그리고 만두를 갖다 주니까 이 사람들이 안 먹어. 맛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분이 뭘 갖다 줬냐면 소주를 한 병 서비스로 한 병 갖다 줘봤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소주 먹으면서 단짝지근한 짜장면을 먹으니까 너무 비참한 거야. 그러니까 뭐를 시켜요? 양장피 하나 시키는 거예요. 양장피. 야, 양장피 하나 시켜. 소주 먹으면서 우리 짜장면 먹을 수 있어 하고 양장피를 매출이 팍팍 올라가요.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이 김대중이가 항상 Y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항상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 친구가 고려대학교에 강사로 초빙돼가지고 강의를 하기 시작하면서 아주 유명해졌죠. 연봉 10억 이상을 벌게 되는 그런 인물로 많이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항상 데이터 베이스화를 했다는 거죠. A 고객은 뭘 좋아하느냐? 단무지. B 고객은 양파. C 고객은 김치. 그 주문 딱 보면요. 이 데이터를 딱 보고 이 집은 이걸 더 줘. 이 집에는 이걸 좀 더 가져가. 이 집에는 김치를 좀 더 가져가. 그러니까 단골이 안 될래 안 될 수가 없는 거죠. 알아서 다
해주니까. 그래서 먹고 사는 방법은 실제로 알고 보면 너무 쉬운 거예요. 아이디어에서 하는 것이 나오는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이제 지식 개요들을 보면은 바로 이거예요. 마케팅 이론, 이 학문 지식은 실제로 이론이죠. 근데 이 친구는 현장에서 실제로 체험한 걸 가지고 그걸 토대로 해서 이 사람은 그 고객 관리를 하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성공을 하게 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시장 세분화를 이제 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학생은 양을 많이 주면 군소리 없어. 교수는 시간을 지켜주면 되는 거고. 자, 그리고 데이터베이스화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A 고객은 양파, B 고객은 뭐 단무지 이런 식으로 그 전략을 다 이제 세워서 이 사람이 짜장면을 배달하지만 큰 꿈을 가지고 그렇게 이제 시작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죠. 자, 그래서 이제 밥집 아주머니들 보면요, 여기 그 서소문에 가면은 줄 서서 기다려요, 점심 때. 다 허름한 집에. 뭐 엄청나게 막 30분, 40분씩 기다렸다가 그 집에서 밥을 먹는데 이분의 노하우는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아줌마 여기 김치 좀 더 주세요 하면은 아줌마가 어떻게 할까요? 근데 보통 일반 집에 가면요, 약간 좀 얼굴 표정을 보면요, 별로 안 이렇게 정지다시피 하고 가거든요. 근데 이분은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얘기하죠. 김치를 갖다 주면서 요 말을 해요. 이거 새로 담근 김치인데 이참에 한번 먹어봐. 그거 주는 거예요. 기분 좋아요, 나빠요? 기분 좋은 거죠. 그러니까 잘 되는 집은 다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아줌마 고기 좀 더 주세요 하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아줌마가 아유 고기 더 주려면 고기 좀 더 주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고 되게 보면. 근데 이분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다음에 또 오라고 진짜 많이 주는 거야 하고 갔다. 다음에 또 오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기분 좋은 거예요, 상대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그리고 밥집 아주머니가 단골을 많이 하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인간적인 대화, 손님의 기분을 맞춰주는 그런 말들로 인해서 단골집이 되고 돈 버는 집이 이렇게 말 한마디를 가지고 돈을 번다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 스스로 나는 누구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자, 당신의 영원한 동반자. 자, 여기 계신 분들은 서로 동반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훌륭한 조력자이자 무거운 짐. 그리고 당신을 성공으로 이끌기도 하며 때로는 실패의 나락으로 인도하기도 한다. 이게 이제 조직의 공동체인데요. 그래서 당신의 행동은 90%가 나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이거를 몇 번 해보면 여러분들이 행동으로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습관이 돼야 되는데, 습관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특별한 노력 없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습관이에요. 근데 아침에 9시에 일어나는 사람한테 내일 7시에 일어나서 나와라 하면은 이 사람은 시계를 갖다가 막 몇 개를 갖다 맞춰놓고 잠을 자게 돼 있어요. 근데 5시에 맨날 5시면 일어나는 사람은 그러한 게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습관이 됐기 때문에 5시면 저절로 일어나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특별한 노력 없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뭐라고요? 습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습관을 들여놓으면 그걸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성공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업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이런 여러 가지 제가 비유를 해서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게 현실에서 가장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들이라는 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떤 회사 가니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회사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언주필, 말을 하면 꼭 하긴 해요. 말을 하면. 그런데 언주캔, 말한 사람이 해야 돼요. 우리 회사 여기 앞에 가니까 담배 봉투가 너무 많고 저런 거 청소 좀 해야 되겠어요 하니까 그래 너 잘 되면 네가 가서 그거 좀 다 치우고 와. 이렇게 하면은 조직에서 절대로 말하는 사람이 없어져요. 벙어리가 되는 거죠. 왜냐면 말을 하면 내가 다 해야 되니까. 그래서 삼성의 어떤 부사장이 와가지고 무기명으로 온라인에 게시판을 올리라고 했더니 막 그때부터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옛날에 다 무기명이 아니고 다 이름을 밝혔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성공한 사례가 있어요. 무기명으로 해라. 근데 이런 걸 만약에 내가 이야기해서 다른 사람한테 시켜야 돼요. 반드시. 여기 뭐 화장실이 좀 지저분한데 그럼 네가 좀 가서 청소해. 이게 아니라
반드시 다른 사람한테 청소를 하게끔 해야 된다. 그래야 그 다음에도 계속 그런 건설적인 이야기가 나오지 말한 사람한테 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언죽순 괜히 말 한마디 해가지고 내가 담배꽁초 주셔야 되고 내가 화장실 청소해야 돼. 그러니까 앞으로는 절대로 내가 말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참 이게 훌륭한 명언인데 이거 정말 그 대기업의 모 부장이 한 얘기예요. 우리 회사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언죽필 말을 하면 하긴 하는데 언죽행 말한 사람이 해야 되고 언죽순 결국 말한 사람이 손해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정말 참 명언 중에 명언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자 땅을 팠는데 없어.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찾기 위해서 땅을 팠는데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없어요. 아니 파보니까. 그러니까 여기도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스스로 좀 포기를 하려고 하겠죠.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조금만 더 파면은 이런 금은보화가 나오는데 결국 거의 99%까지 갔다가 결국 실패하는 다음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주변에. 그래서 제가 보니까 실패는 없다라는 거는 포기하지 않으면 실패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 가을에 김장할 때 포기라는 말을 쓴다는 거죠. 그 외에는 포기라는 말을 쓰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김장철에 뭐 몇 포기했어 몇 포기했어 그러잖아요. 그 포기는 김장철에만 쓰라는 거죠. 절대 포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감사합니다.